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리오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진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도 쪽집게의 눈치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사실은 오늘 오늘 안 한 줄 알았는데 지난 한 주간 고생이 많아가지고 오늘 딱 방송 시작하려고 하니까 알아서 반도체가 기어 올라가대. 쪽집게 방송 나온다니까. 아, 시장도 눈치 보네. 나는 반도체를 다시 안 샀어요. 저번에 팔고 빠졌잖아. 응? 난 빠져도 안 샀어요. 난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갈 거야. 2차 전지로 넘어갈 거예요. 아, 물론 이제 반도체는 원래 좀 빠지면은 좀 다시 천천히 살려고 했는데 뭐 어제 같은 날 얼마 사기 전에 다 폭락하던데 어제. 아니 그래도 안 샀어요. 나 막 주소 모았는데 어제 나는 안 샀어요. 일단 그 저기 뭐야,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나오면 그때 살라고 안 샀어요. 뭐 할 때 산다고? 개별 종목도 실적 나오면. 오늘 뭐 묻지마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떨어지겠지. 뭐 묻지마로 올랐으니까.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소재 장비주들은 생산율 줄이겠다는데 왜 올라? 그치? 논리적으로는 오르면 안 되는 거잖아. 생산 조절을 하겠으면 이제 오히려 소재나 이런 건 덜 쓰여지는 건데 소재 주식들이 빵빵 뛰더라. 되게 웃겼어. 뭐 오늘 뭐 다 안 올라간 건 없으니까요. 아니 근데 분위기 오늘 따라서 올라간 거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력을 봤죠. 거래소에서는 오른 종목 내린 종목 반반이에요. 반반이지. 네, 반반인데 1.4%나 올랐으니까 시장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지수 1.2에서 한 3분의 1? 그 정도는 올린 거 아닌가? 4%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0.4% 같이 합치면은 많이 올렸을 거예요. 한 합치면 뭐 절반 정도는 올렸다. 네. 오늘.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뭐 최악으로 지금 나왔는데 어닝 쇼크죠. 네, 뭐 좀 다들 좀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정도가 그렇죠. 좀 심하게 나온 측면은 있었지만 어닝 쇼크보다는 이제 감산이라는 단어에 그렇죠. 집중을 하면서 시장이 어닝 쇼크? 아니 내가 보니까 어닝이 쇼크 나와서 감산 얘기를 한 것 같아. 아 그렇지. 뭐 어닝 워낙 이제 정말 너무 큰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이거 좀 그런데 그렇지. 합산 내가 돈을 이렇게 4조나 지금 적자를 써가면서 이걸 해야 돼? 지금 그런 생각. 아니 합산 적자가 날 뻔했으니까 이거는 그쵸. 어마무시했다. 이건 사실은 적자랑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사실상 삼성전자 전 계열사가 그 전기세만 아껴도 전기 요금만 등 하나 없어. 등 하나 끄기 운동만 해봐봐. 그게 벌써 몇 억일 걸? 등 하나 잘못 껐다도 반도체 날라가. 아니 그 등 말고요. 다른 등 이런 등 있잖아. 이런 등 끄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차 타고 다니는 거, 이번들 차 타고 다니는 거 아씨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자 판관비 좀 줄이겠습니다. 한 10%씩만 절감 이래 버리면 그게 몇십억 몇백억이야. 그런 거 하면 진짜 오해받아요. 진짜 심각한. 엄청 오해받았어. 아니야,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뭐 매출은 63조, 영업이익이 0.6조. 뭐 예상치에 뭐 크게 뭐 벗어나진 않았는데 조금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3.5조 적자가 났고요. 그거를 이제 모바일에서 3.3조 메꿨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그냥 모바일은 디스플레이가 0.8조. 으쓱 하겠네. 우리 없으면 그룹이 되겠어. 너네 우리 아니면 지금 막 이러면서 적자야 막 이렇게 또 SD는 뭐 디스플레이는 내가 20조나 빌려줬잖아. 왜 그래? 너무 형 노릇하지 마라. 뭐 이러겠는데. 삼성전자가 또 화난 게 이제 LG전자가 영업이익 1.5조가 났는데 적거든요. 이게 뭐 거의 10년 만에 있는 일이라 지금 화가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감사한 얘기가 나온다. 그렇지.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거 좀 10년. 사실은 LG전자하고 비교되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삼성이? 그거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G전자에서 되게 싫어요. 되게 싫어. 왜냐면은 아니 회사가 다른 회사인데 왜 비교를 하세요? 뭐 이런 뭐 그렇죠. 전자니까 두 개요. 그리고 옛날에 LG전자도 반도체가 있었잖아요. 지금 하이닉스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뭐 오늘 그 모바일 쪽이 좀 돋보였는데 뭐 거기에 또 하나 기사가 덧붙여진 게 이제 그 지난 2월달에 삼성 갤럭시 S23을 출시를 했는데 뭐 전작이 워낙 안 팔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S22보다는 유럽이라든지 브라질, 뭐 멕시코, 중동에서 한 1.5배씩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죠. 물론 기저 효과도 좀 있고 S22가 조금 좀 덜 팔린 영향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뭐 그냥 일단 이런 영향으로 모바일은 견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너무 안 팔렸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런 영향도 있죠. 왜냐하면 주가는 별로 안 올라가 관련주들. 근데 특이한 점은 메모리가 3.3조 마이너스인데 적자인데 네. 비메모리도 0.2조 마이너스예요. 파운드리죠. 여기서 비메모리면 파운드리가 이래서 한국의 TSMC를 따라잡겠냐고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또 그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 장비도 없는 회사가 이렇게 조그만한 데다가 이렇게 꼬박 만들어서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흑자를 막 내고 있잖아 거기는. 아니 무슨 저기 과일 접시 같은 데다 반도체 만드는 회사하고 저희처럼 대야 같은 데다 만드는 회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돈을 벌어야지 돈을. 그래서 인수하면 좋잖아. 그거. 그래서 지금 감산 얘기가 나온 거야. 감산 얘기 할 리가 없었어. 네, 일단은 깜짝 놀랐어. 뭐, 나도 네. 이거 오늘 그것도 장전에 나온 거 알아요? 감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를 사줘야 되는 계좌들이 있었어. 아이고 그러면 근데 시초가 안 좋지. 플러스야. 이거 망했네. 그랬다니까. 그래 뭐 주가가 뭐 그렇다고 오늘부터 뭐 맨날 올라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제가 없고요. 보기에는 장담하건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더 올라갈 겁니다 오늘 저녁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감산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이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산을 줄이는 거. 왜냐하면 이거 뭐 이렇게 또 생산 줄이면 고정비는 원래 들어가는 거니까 뭐 돈은 이게 판매는 못 하는 거고 비용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또 뭐 감산하면서도 뭐 다른 또 이 코스트가 또 들어가나 봐요. 이게 뭐 비용이 하나도 안 줄지. 이게 메모리 N빵이 안 되잖아. 반도체 개수당 N빵인데 비용이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 공장을 100% 무조건 돌려야 된대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 영향이 그렇죠. 있겠습니까? 이게 아마 최적 그 시간당 최적 그 진도율이 있을 거야 속도가. 그리고 쉬지 않잖아요. 쉬지 않잖아요. 24시간 쉬면 돈이야 이게. 쉬면 돈 오히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원래 감산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사 다 하는 거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같이 이제 마음이 편한 거야. 다 같이 하니까. 야, 너도 망했니? 나도 망했어.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쟤네들 이제 다 감산하네. 이거 좀 사야 되나? 아니 그래서 반도체를 일부러 감산 안 하고 속으로는 그냥 감산 안 하고 돌리고 우리 감산하겠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삼성전자 야 니네 이제 메이커에서 야 우리 지금 4조 적자야. 니네 안 살 거야?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산한다 이렇게 이제 안 만들어 없어서 이거 감산한다 이렇게 협박 일종 협박이야. 이제 없어 니네 이제 나중에 니네 필요할 때 없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일단 근데 이게 사실 이번에 그 실적이라든지 감산 뭐 어떤 감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한 10몇 년 넘게 한 20년 사이에는 없었던 뭐 그런 형태로 급격한 수요가 좀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아마 이 칩 메이커들, 그러니까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도 아마 다음에는 뭔가 좀 다른 전략을 좀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뭐 좋다고 막 늘리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동안 관리 잘 됐죠. 관리 잘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얻어맞은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뭐 얻어맞으면서 너무 좀 사실 하이닉스는 굉장히 힘들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다음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중요한 쇼티지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지. 산업의 중요한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의견이 아니었어. 나 그래서 의견은 쪽집게요. 안목 있네. 아니지. 이 사이트 있네 이랬는데 애널리스트 남의 얘기구나. 남의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뭐 남의 의견이라도 이런 건 뭐 좋은 거니까 네. 갖다 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다음에 또 다른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다. 3사 원래는 1년 전에 3개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뭐 가격 뭐 별로 안 떨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근데 웬걸? 뭐 3개든 뭐 1개든 뭐 그냥 박살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3개도 많아. 2개 정도에 2개 정도로 줄여야 돼. 커버했을 정도로 지금 줄었어. 그럴 지금 수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메모리는 좀 그래. 그래서 뭐 비메모리를 좀 빨리 키우든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지금 뭐 분사를 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뭔가 이 분사한다고 분사 액션을 좀 해야지. 이거 안 돼. 분사하면은 자금 조달할 수가 없어. 안에 있어야 돼.
그 설비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건데 돈 못 버는 고객을 유치를 못 하잖아요 지금. 뭐 기술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아니야. 내가 우리 우리 IT신 이 대표하고 했던 얘기 뭐냐면은 어서 오십시오 이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분사를 해야 된다니까. 어서 오세요. 제가 신발 닦아드릴까요? 같이 있으니까 따뜻하잖아. 뭐 어차피 뭐 옆에서 잘하면 DS 부분에서 잘하면 또 자기네들도 다 저기니까 이게 배고픈 게 없어. 근데 장비를 조달을 못 하잖아. 배고픈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장비 조달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계획을 짜가지고 상평에서 뭘 해야지.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언제 30년도에 언제 TSMC를 넘는 거는 지금 넘사벽되게 생겼구만. 지금 아마 TSMC는 그 저 밸류체인 있잖아. 그 밸류체인 이걸 뭐라 그러더라? VA 어쩌고저쩌고 부르는데 저기 그죠. 네, 우리는 뭐 D 뭐 있잖아. 우리는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뭐 이렇게 솔루션 파트너, SDP, P 이거 같은 거 있잖아. VCA인가 있잖아요. 어마무시할 걸 규모가. 당연히 거기는 뭐 어마무시해. 상대가 안 되지. 그게 문제야. 그게. 예. 정부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좀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다. 비매머리는 좀. 이번에 저기 세액 공제 해주잖아요. 그거 갖고 되겠어요. TSMC는 거의 이건 뭐 정부가 나선다고 어떻게 회사가 해야지. 대만 전체에 뭐 수호신이라고까지 하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오늘 잠깐 이제 제가 아까 지수 말씀드렸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거래소 1.27 상승해서 2,490, 코스닥은 1.67 상승해서 88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거래소가 11조, 코스닥이 13조, 그래서 합산 26조를 지금 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개인이 9,900억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6,900억, 기관이 2,8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100억 개인이 매도했고 외국인이 900억, 기관이 1,3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9천억을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근데 어제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환매를 했습니다. 이제 뭐 외국인이 그동안 뭐 한 10번 정도 선물을 막 대량으로 매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한 1.5조 이상 계약수로 15,000개 이상 매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당일날 보통 한 1, 2% 많으면 4%까지 떨어졌었고요. 네. 다음날 뭐 반반입니다. 올랐던 날하고 떨어졌던 날하고 뭐 이거는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 없어요. 그냥 반반이었고 뭐 오르면 1% 떨어지면 뭐 1, 2% 떨어졌었고 근데 한 주일 지났을 때 그때도 유의미한 건 없어요. 절반 반반 오른 거 반 떨어진 거 반인데 올랐을 때 퍼센트보단 떨어졌을 때 폭이 좀 큽니다. 대체적으로 뭐 마이너스 4.9, 3.5, 마이너스 5%, 6%로 걸리면 크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로 유의미한 거 없이 그 다음날 바로 돌리는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진짜 시장 안 되겠다 해서 팔았을 경우는 시장이 큰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어제 크게 매도했다고 막 이게 막 앞으로 떨어질 거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오늘 뭐 그게 좀 약간 증명이라기보다는 뭐 공교롭게 오늘 맞았. 그래서 이제 다시 올렸는데 월요일날 봐야죠. 네, 월요일날 또 봐야 될 것 같긴 하죠. 오늘 고용 나오니까 크게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 없습니다. 네, 오늘 휴장입니다. 날 자전거 하나 타러 가야 되겠다. 미국 시장 휴장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나라 원투 이제 펀치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가 아니고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보합으로 그냥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감이 맨날 있었던 일이죠. 뭐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냥 보합으로 뭐 사전에 다 반영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8.7조의 매출을 냈었고요. 영업이익은 6,300억 최고치예요. 그동안 5,200억이 무조건 최고치지. 9월달에 5,200억이었거든요. 분기 6,000억. 네, 근데 분기 6,300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AMPC라고 미국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셀 그 하나당 뭐 45불. 그래서 이게 1,000억 정도 반영을 이제 한 수치다. 그러니까 요거 빼면 한 5,300억. 그래도 뭐 사상 최고치긴 한데 본격적으로 요 부분이 들어가면 실적이 앞으로도 개선폭이 한 뭐 원래 영업이익에서 한 20-30%는 애드가 될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PR 배수가 뚝 떨어지는 거네요. 연한산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근데 순이익은 아직 뭐
발표를 안 했는 발표가 아니고 그렇죠. 순이익 대비니까. 순이익 대비하면 좀 뭐 아직 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덩달아서 SK 그 이노베이션이 뭐 그런 영향으로 오늘 한 4% 정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민관 합동 IRA 이후 그 배터리 산업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배터리 소재 기업이 이제 북미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몇 개 기업들은 이제 가서 뭐 분리막도 해야 되고 네. 가서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7조 원 규모로 이제 대출 및 보증을 수출입은행하고 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하겠다. 대출 한도도 10% 늘려주고 금리도 한 1% 깎아주고 보험료도 20% 할인해주고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좀 했고요. 또 LFP 배터리 관련해서도 500억 정도의 규모 그 R&D 관련 과제를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R&D 쪽도 지원을 해서 LFP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재나 광물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니켈 8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용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이거를 2차 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테슬라에서 세미트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미트럭? 네, 차에도 LFP를 또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또 설설 풀고 있어서 가능한 얘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상한 얘기 풀고 있어요. 가능한 얘기인 게 왜 테슬라에서. 그러냐면 이게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폭발력이 없으니까 LFP가 빨리 달리기 힘들거든요. 퍼포먼스는 밟았을 때 뭐 3, 4초 만에 100km 달려야 되지만 사실 트럭 중에 뭐 그렇게 빨리 갈 이유가 없잖아. 미국 그러니까- 트럭들은 빨리 달려야지. 광활한 고속도로에서 한 10시간씩 풀로 달려야 되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5초 안에 100km 도달. 아, 그렇게는 달릴 필요 그럴 없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승용차는 그게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게 필요 없다면은 굳이 NCM 계열이나 NCA 계열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적재 용량이지. 적재 용량이 많아야 깔리거든. 근데 트럭이잖아. 너무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하면 뭐 거의 무거워지죠. 그런 게 문제인데 그게 아마 스탠다드 기준으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에너지 밀도로 보면 아직 뭐 그렇게 네.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러던데 우리 당연히 안 되죠. 배터리 아저씨가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세미트럭 퍼포먼스는 당연히 NCA, NCM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뭐 한 400km 안짝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된다면 워낙 크잖아 차가. 뭐 맞춤형으로 뭐 좀 그러니까 스탠다드 싸구려 모델이라기보다는 뭐 스탠다드 근데 전략적으로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 조삼모사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게 들어가면 차의 내구성도 안 좋아지고 연비도 전비도 안 좋아지고 모든 게 안 좋아질 텐데 이걸 굳이 쓰면 가격이 좋을까? 워낙 싸서 그래. 지금 킬로와트당 가격이 또 뭐 8만 원? 그때 제가 80만 원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킬로와트당 8만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언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킬로와트당. 그러면은 100킬로와트면 얼마예요? 800만 원. 800만 원이요? 그걸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지금 8만 원 얘기가 나오고 NCM 이런 게 지금 뭐 한 30만 원씩이니까 한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LFP를 쓰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8만 원 너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 확인된 소식이야? 그것만 누구한테 배터리만 들었어? 배터리 아저씨 말고 또 배터리 아저씨가 또 있습니다. 네. 이 우리 배터리 배터리 아저씨 아저씨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모시게. 우리 자꾸 여기 저기 쪽집게가 모시라고 해서 그래, 구독자들이 아마 보고 싶을지도 몰라요. 겸손하게 배터리 아저씨 모셔라. 도대체 각도기 나는 정신 배터리 차려라. 아저씨 좋던데. 그럼 본인이 한번 대담 한번 해보시죠. 나는 10분 이상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작년에 이제 뭐 한전 회사채가 뭐 채권 시장을 그냥 뭐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8조 원 넘게 3개월 동안 지금 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요금 인상이 만약에 지금 저번에 한번 딜레이가 됐는데 만약에 올해 내내 전기요금 인상 안 하면 한 12조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인상을 하겠죠. 왜냐면 올해 적자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30조 적자난 것부터 메워야 되거든요. 네. 작년에 채권 60조 발행했고 뭐 잔액이 60조 넘고 30조를 발행했는데 올해도 뭐 이런 식이면 또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말처럼 뭐 채권 시장 막 좀 안 좋아지면 한전채가 또 이 블랙홀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쪽에 문제가 생겨서 또
금융시장이 또 휘청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부분들을 아마 정부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4, 5월달, 뭐 5월달, 6월달 위기설이 좀 있는데 그건 좀 뭐 기후가 되지 않을까. 아니 얘네가 큰 문제는 없지 얘네 않을까. 때문에 PF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예. 뭐 정부에서 적절히 조절을 할 걸로. 왜냐하면 PF가 사실 좀 망가지면 지방은 좀 안 좋거든요. 근데 뭐 서울은 뭐 문제가 없다지만 지방은 뭐 심각합니다 지금. 네. 그쪽 부분이 문제가 없으면 무난히 또 넘어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건 전기요금 인상하면 되는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독립적인 기구에서 프랑스나 이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독립적인 기구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많이 올리면 산업 경쟁력이 좀 빠지는 건 사실이야. 우리가 중국한테 밀렸던 거 전기요금 때문에인 경우도 있거든. 아니 뭐 살을 빼야지. 뭐 전기요금이 그렇게 네. 맞을 수 없잖아요. 중국이야 원래 이상한 나라니까. 5월 MSCI 정기 변경이 이제 5월 12일 날 발표를 하고 5월 31일 날 이제 리밸런싱이 되는데요. 그쪽에 지금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에코프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금양 등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코스모 신소재도 가능성이 뭐 조금 있다. 근데 높진 않다. 네. 편출은 SD 바이오 센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기 이제 나갈 것 같고요. 롯데쇼핑이나 S1 제일기획들도 나갈 수도 있다. 편출이 될 수도 있다. 뭐 망가진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놈들이 올라가는 거죠. 에코프로는 오늘도 상승해가지고 한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 동향을 보면은 다 말씀드렸죠. 네, 업종별 동향은 이제 전기전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8% 상승했고요. 증권주가 오늘 오랜만에 1.9% 상승하면서 뭐 체면 치레를 좀 했습니다. 키움이 4%, 삼성, 미래, 대신이 2%씩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제조도 뭐 1.6 올랐고요. 화학이 1.4%.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이노베이션이 4% 올랐고요. LG 생활건강이 5%. 반면에 기계, 음식료, 보험은 뭐 0.7%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1% 떨어졌고 CS 윈드 뭐 이런 게 한 3% 떨어졌고요. 음식료는 삼양식품하고 롯데칠성이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손보주들도 한 1%씩 좀 떨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반도체의 강세와 2차 전지의 여전한 힘. 그럼 그래서 2차 전지를 다 옮기셨어요? 아니 그렇게 제가 뭐 한 번에 시프팅을 합니까? 큰 배가 움직일 때는 살살 움직여야지. 메뚜기처럼 뛰면서 무슨 큰 배라는 표현을 하세요. 저는 큰 사람입니다. 아, 키만 크지. 키는 진짜 큽니다. 185. 저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커요, 키가. 한 방에 이렇게 샥샥 옮겨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벌써 여러 번 옮겼네, 방송 중에. 조금씩 옮기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저는 이제 투트랙으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게 저의 전략이고요.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그 쩌리들 있어요. 쩌리들 안 오르는 쩌리들. 오늘도 쩌리 중에 그 좀 올라간 게 쩌리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장비주 중에 이 3, 4에 다 납품을 하면서도 좀 쩌리들이 있어요. 안 오른 것들. 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찹찹할 생각이고. 요즘 거기에 관심 많아요. 지금 뭐 사람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떨어지면 살 수도 있는데 용기가 안 나네요. 지금 살 수 있는. 네. 저는 못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냥 쏘쏘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네, 되니까요. 가고 있어요. 서울로 가고 있어요. 서울로 저도. 가면 되니까 뭐. 그러니까 서울로 가고 있으니까는 너무 이렇게 비난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름 가고 있어 속도가. 그렇죠. 네. 뭐. 네, 몰빵 치신 분들보다는 안 되지만은 가고는 있어요. 다들 서울로 가시면 됩니다. 네, 가시자고요. 지방 소멸하게 생겼는데 다들 서울로. 그러게 말이야. 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